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기조 발제로 지방교육 자치와 교육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30분에서 50분 사이 발표를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료집을 벌써 받으셨을 것 같고요. 요즘 수업이든 강연이든 강의든 다 특징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료집 받으면 벌써 끝장까지 다 보시고 이런 내용 말씀하시겠구나 생각을 대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패드를 드시고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이 강연 내용이나 이런 그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이제 답변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PT만 가지고도 요즘 기술로는 저라는 어떤 AI 형태로 강연자를 만들고 아마 여기 있는 글로 강연을 글만 주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의된 그 제시된 내용 이외에 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조금 다른 얘기에도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제 작년에 행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나이가 만 나이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만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년이 될 때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9월 달 2013년 9월 개원을 했다는 기준으로 보면 딱 10년 채우고 또 다른 10년을 위한 지금 이제 미래를 향하는 방식으로 보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교육자치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거창한 느낌이 상당히 나고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91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그때만 해도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2007년 교육감 직선제, 현재 교육감님이 민선 5기 교육감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대략 2007년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좀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 초기는 약간 좀 덜컹거림 현상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그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교육감님들 사이에 소위 말해서 직권, 소위 말해서 역할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아니면 이 그 법정 권한쟁의 심판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무상급식이나 아니면 그 학교폭력 그 가해 학생 조치를 기재하지 않았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서 최근 들어 이제 민선 4기하고 5기로 넘어오면서 지방교육자치는 어느 정도 좀 갈등할 부분은 갈등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의 교육감은 알다시피 정당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수와 진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색깔이 다르더라도 혹은 그런 관점이 다르더라도 상당 부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요즘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가 현재 실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이긴 하지만 여기서 지방교육자치를 조금 분리해서 보면 지방자치와 또 교육자치로 저희가 분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로 볼 때는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그 어떤 이원법적 분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일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그러니까 교육 분야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시도교육청이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여하는 걸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것이고 혹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질까를 지방자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쪽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때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교육감 선거제도를 러닝메이트제로 해서 시도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 그 선거에 같이 연계시키자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에 관여하는 예산적 측면이나 아니면 좀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예전보다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뭐 교육장님도 많이 나와 계신데요. 아마 교육장님이 그 위치한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 화성호산 같은 경우 그리고 용인도 그렇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초중등, 유초중등 교육 특수를 위해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런 교육이 더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지는 거로 그런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그 교육행정기관의 그 자치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그 지금 민선호기 교육감님이 그 추구하시는 자율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 자치까지도 연계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그리고 교육 전문 연구기관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라고 딱 쓰진 않았지만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좀 특별하다 얘기는 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17개 시도의 교육연구기관은 재단법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시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기획관 소속의 혹은 교육정보과학원 소속에 있는 연구원 그 연구소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장님은 연구관이 보통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원장님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 소속이 아닌 외부 공모 형식으로 전문가를 모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꺼번에 여러 장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네, 여전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ICT나 이런 거에 이제 뒤떨어지는 나이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교육 환경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는 정말로 요즘 학교에서 느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경인교대도 교육대학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올해 교대 정원 감축이 12%가 됐고요. 학생들 중도 탈락률이 좀 있어서 아마 실제적으로 한 20%의 그 예비 교원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처럼 수도권은 그나마 안정적이긴 해도 서울은 훨씬 더 그 학생 수 감축이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경기도는 그래도 한 뭐 5년이나 10년 추계해서 학생 수의 그 변화가 그래도 조금 약간 다소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뭐 구도심, 신도심이라든지 또 학생들 그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인구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지역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뭐 다문화 학생 얘기하면 나오는 안산 원국초등학교 안산인가요? 안성인가요? 뭐 98% 되는 학교가 나오다시피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저는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게 그 지방교육 자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을 계속 주민이 뽑다 보니까 교육감님에 대한 요구가 특히 선거 기간에 상당히 많이 발현이 되고 요구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동들이나 그런 행사들을 보면 그 임기를 시작해서 혹은 중간이 조금 넘었지만 임기 과정 중에
끊임없이 교육 수요자 이런 표현 요즘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을 포함해서 그런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모집을 하고 수집을 하고 그 부분을 정책 변동이나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 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또 반면 저도 뭐 학부모로서 느끼는 거지만 학부모가 기대하는 혹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했다시피 대학, 뭐 하여튼간 좀 그런 직업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고 필드트립 비슷하게 가면서 학원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한두 번 혼자 가방 메고 갈 때가 있는데, 완전히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학원 안 가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전혀 학교가 미래 교육을 지향하든 우리가 새로운 역량을 규정하든 우리는 학교의 수업이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든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모습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또 본질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도 학생, 뭐 교원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때로는 약간 서로 간의 주장이 좀 특별해질 때도 있지만, 작년도 재작년이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 뭐 내년도 지금 3월 AIDT 도입 이슈,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과목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의 변화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이 그림은 챗GPT가 그려준 건데요. 컨셉은 딱 그겁니다. 플로리다에 얼마 전에 허리케인이 큰 것 같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나무가 굳건한 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허리케인이 와서 흔들리는 모습,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좀 구현해 달라고 했을 때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뭐 유료 버전을 사용했으면 훨씬 더 여러 개를 했겠지만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3장 중에 한 장을 골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재 그 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시행하고 기획하는 어떤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특히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부담하고 같이 짊어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르게 완전히 종속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 계시고요. 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거의 절대적인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을 생각해 보면, 뭐 제가 특정 어떤 뭐 교육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성향으로 보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뭐 소위 말한 그런 스타일이 변하지 않으셨다가 알다시피 2년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성향의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한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간의 관계를 새롭게 좀 정립하는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육감님이 뭐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크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관계 정립에 큰 영향을 준 거는 저는 시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이끌어왔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어디 외부에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의 연구위원님들을 만났을 때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보고서를 이때까지 제일 많이 참조를 했고, 그 참조한 연구 보고서가 본인들 시도교육청의 연구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그러길 기대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2, 3년 그 이제 시기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기가 엄청나게 오면서 아마 경기도교육청 조직 구조를 한 2, 3년 전 조직도하고 지금을 보시면 엄청 변하신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 그렇게 에듀테크라든지 AI라든지 디지털 분야가 수업에 교수 학습에 훅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약간 좀 어떤 그 관계를 새롭게 조금 정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의회하고도 관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변화나 갈등이 어떤 새로운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도인데요. 가장 최근 거를 제가 갖고 왔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조직도도 1년 단위로 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예, 여기에 인재개발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재개발국도 신설된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필요성은 소위 말해서 시도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어떤 그 특별한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 같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인재개발국 이런 데는 저는 그렇게 보진 못했고요.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재개발팀 뭐 이 정도로 만든 거는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교원 양성이나 재교육, 그 직원 양성이나 재고용,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자율권이 그닥 높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위 말해서 선발할 때 좋은 분들을 선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 교육 환경 변화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대학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우리가 사내대학도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의 교육 연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그런 국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그 자료에서 봤을 때 경기도 교육연구원 윗부분의 조직도인데요. 가장 최근에 아랫부분의 조직도를 보면 밑에 여러 가지 팀 개념이 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사회 이하에서 이제 원장님 이하의 그 조직도에 보면 실제로 사업을 경기도 교육청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팀들이나 혹은 캐리스의 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원이라면 제가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를 했던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과거 기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그 교육 연구라는 게 현장과 유리된 혹은 현장과 떨어진 연구는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교수로서 다양한 연구를 할 때 가장 의지하는 부분이 뭐 교원 연구면 교원, 그리고 직원 연구면 직원을 가장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 기관에서 이런 사업성 그 어떤 그 조직을 갖고 있을 때 그 수집되는 데이터라든지 경험, 그다음에 노하우는 아마 뭐 그 과정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관의 역량이나 개인적 역량,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의 의미를 간단하게 4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성 보장, 그리고 지방의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 강화, 참여 보장이라는 그 영역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한 2007년 이후에 최근 들어 점점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혁신학교다, 혹은 무상급식이다, 혹은 학생인권 조례다라고 해서 특정 그룹이 이제 시도 그 교육청 단위로도 그룹이 형성돼서 그런 어떤 큰 대의라든지 큰 흐름에서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교육 정책을 밀고 나가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보면 2, 3년간 보면 상당히 저는 각계격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나 에듀테크의 도입이나 아니면 요즘은 또 디지털 교육 자료라는 표현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과정 중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혹은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특수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지방이 갖고 있는 지방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 자주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일하게 칼라로 참여 보장이라는 부분을 했는데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왜 이게 칼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하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까 지방자치의 의미를 따지고 교육자치의 의미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모니터링 과정에서 참여 보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참여 보장 때문에 더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수렴도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위에서 오더 내리는 대로 따라서 될 부분이 이제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아마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그런 역할의 부담을 같이 들어두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법적 근거는 그 조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업에서 1에서 6번 부분까지가 있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뭐 올해 약간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한 60억에서 한 70억 정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제 1호부터 제3조 1호부터 제6조까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중에 저는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소 좀 저는 약간 아쉬운 지금 부분이긴 한데 중장기적인 그 계획 수립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교육부가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발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로 보면 기관이 벌써 위원회가 따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기도의 상황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상황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중장기 계획 수립까지도 역할을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비전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상당히 밑받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경기교육의 어떤 정책이 요즘은 정말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그전에 없었던 정책이 실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새로 개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게 결정이 합리적으로 잘 됐다고 정책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연구원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발표됐던 경기교육 방향에서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라는 세 그룹의 어떤 그 학습 체제 혹은 교육 체제에서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자료에는 담겨져 있지만 이런 게 자율균형 미래라는 그 기조 하에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과제 혹은 세부적인 과제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그런 그 필요한 역량들을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발굴하고 방안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현재 기본 방향으로 담겨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발제자가 얘기해 주실 증거 기반 교육 정책에 관련된 그런 기관으로 아마 상당히 그 발돋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뭐 시계를 보니까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내려와야지 이 생각을 항상 보통 강의를 할 때나 뭐 특강을 할 때 하는데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역할로 구분해 보면 정책 자문 및 연구, 정책 실행 지원, 데이터 및 정보 관리, 교육 현장 및 지역과의 연계, 이 네 가지 역할이 저는 현재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어떤 핵심 역할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혹은 지금도 충실하게 잘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책 자문 및 연구 같은 경우도 내일 여기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주요한 정책, 뭐 IB라든지 아니면 AI 그 코스웨어라든지 특히 뭐 경기도 교육청이 좀 최근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하이러닝 관련된 부분, 그런 거랑 관련돼서 그 경기도교육청 담당자하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습 공동체를 올해부터 또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해서 교육청과 아마 찾아가서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단위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단위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협력을 해서 정책 자문이나 연구 과정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도에서 사업 시행 조직, 소위 말해서 위탁 사업을 추가로 하시는 걸 보면 알고 있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의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정책의 개선점을 잘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정책의 개선, 뭐 차원연도 정책의 개선이나 아니면 당장 필요한 정책의 요구도를 반영하는 작업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및 정보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단 연구라든지 실태조사 연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연구의 주제들이 제가 뭐 전공이 교육행정정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과거보다 점점 현장과 그 연계된 연구의 주제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연구 주제가 많이 주제화되는 관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교육 현장과 지역의 연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그 지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 버전은 모르겠지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교사 그 교육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교사 연구회를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운영을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선발을 하거나 약간 전문적 컨설팅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면 그런 현장 교사들 뭐 알다시피 초등도 마찬가지지만 초등이나 중등에서 그 석사를 갖고 있는 비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박사 비율 같은 경우도 중등이 박사 비율이 더 높은데 현장에 계신 그렇게 연구 역량이 높으신 그리고 또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그 교육적 자원을 활용해서 연구를 좀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면 경기도 그 교육연구원의 교육 현장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과거에는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기초기본연구에 충실한 기관에서 현재는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정책의 전 과정, 뭐 정책의 형성과 결정과 그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거나 정책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전 과정에서 상당히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지방교육 자체의 의미에서 주민, 지자체, 요즘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회 교육 관련 위원회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회 의원님들 관점에서도 그 현장 그 지역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시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 과학고등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현상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지역 그 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뭐 확장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제가 예산은 한 60억에서 7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연구직이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관리직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지만 일단 연구나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연구직의 그 정원이 현재 전문연구원은 석사급이니까 제외를 하면 이제 박사급 연구원이 29명 정도가 정원인데 현원으로 본다면 지금 뭐 아마 25명 정도로 돼서 정원을 지금 채우고 있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2명 정도 결혼이 있는 거라고 알고 이게 2024년 1월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파견 공무원도 지금 약간 좀 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정원 현재 인원이 훨씬 더 적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보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대학의 한 과의 교수 숫자입니다. 예, 경인교대 교육학과는 교직을 담당하고 있어서 뭐 1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교육학과나 그다음에 교원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20명이 넘거나 2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위 대학 그 대학의 한 과의 정도가 되는 그런 그 연구 인력을 가지고 지금 앞서 말했던 이런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그 활동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해오는 일을 과거와 현재로 본다면 상당히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들어온 정책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그 정책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정책이 엎어지는 거죠. 쌓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듀테크나 AI 분야에 대한 연구, 디지털 분야의 연구는 별도 팀을 만들긴 했으나 기존에 있던 팀의 인력을 그쪽으로 전환 배치해서 기존의 어떤 그 팀이나 이런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아마 연구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약해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정원을 2배를 늘려줘야 된다, 규모를 뭐 확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외부에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분사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분사되고 캐리스라고 하는 학술정보원이 새롭게 생기고 최근에는 뭐 생기진 않았지만 고등교육 관련된 연구원이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 날 정도로 분야가 전문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이제 부서별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력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 규모의 경제, 소위 말해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뭐 팀단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아까 3장 중에 2장 그림인데요. 하루 만에 만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표를 쓰고 나서 민망해서 없앴다가 또 이제 써봤는데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이제 뭐 11살, 뭐 아까 만으로 따지면 10살이고요. 뭐 제가 외모는 상당히 노숙해 보이지만 이 글을 쓸 때 둘째가 지금 딱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맨날 저한테 혼나고 물론 저도 혼나지만 가르치고 뭐 맨날 옆에 둬도 맨날 딴짓하고 이래서 막 절대 때리진 않고 약간 좀 뭐 긴장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숙제도 봐주고 이러는데 저희가 뭐 저는 100살을 생각했습니다. 100년 교육을 100년지대기라 생각해서 이제 초창기 그 막 10살, 11살 넘어가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때로는 질타도 필요하고 책무성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제 기억엔 작년하고 올해 초에 좀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지역의 유일무이한 전문 교육 연구 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성장하고 교육청이 바라는 혹은 의회가 바라는 혹은 경기도민이 바라는 그런 교육을 실현하는데 전문적인 연구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 못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